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워낙 선선해서 푹신한 이불 덮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모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옛말에 처서의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도 모기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실내로 따라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이 출입문 앞에서 소지품으로 쫓아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구멍들, 모기가 들어올 만한 곳들을 잘 막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바로 배수구나 빗물 통로라고 하니까 이곳을 잘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오늘도 피플앤 이슈로 먼저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장용진 기자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번에는 영화제에 등장을 하셨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과 함께 같이 영화도 보고요. 또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신 영화는 미싱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여성 감독과 여자 배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그런 영화로서 좀 많이 눈길을 끌었던 영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방문 때문에 관객들 상당히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죠. 엄지원 씨와 공효진 씨가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객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환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14년이죠.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 다이빙 벨이라는 영화 때문에 사실 부산시와 영화제 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좀 많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영화 상영을 반대했었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제가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지원은 하겠지만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자주 비공식적으로 매우 자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 상영된 영화죠.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을 보기 위해서 영화제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으로서는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제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듬해 2014년 이 다이빙벨 영화 상영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은 바로 그 다이빙벨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바로 잡는 그리고 좀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그리고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생수 파동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생수에서 이게 발견돼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라늄이 발견됐다고요. 방사성 물질이죠. 발견된 물질이 꼭 방사성 물질이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방사성 물질과 같은 물질이죠. 13개 생수 제조 회사 중에서 약 3가지 생수 업체에서 바로 이 우라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이 원수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일부는 바로 용기에 담기기 직전인 공정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기준치를 넘긴 생수들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아니 근데 문제는 검출 이후에 환경부에서의 입장인데 해당 업체 생수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처음 최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검사를 해보니까 37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부랴부랴 환경부에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기준치 이하인 6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사실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농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농도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시조를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큰 영향을 받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은 단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이 물은 못 먹는 물이다.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포털 사이트 실검에 이 단어가 계속 있었습니다. 성추행 남배우라는 단어인데요.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 남배우가 촬영 중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의 발단은 2015년 4월에 벌어집니다. 극 중에서 이게 남성 배우가 부인 역을 맡고 있는 여성 배우를 강제로 이제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요. 이 장면을 찍는 와중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이 씬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제 보니까 오버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오버했다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좀 과했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속옷을 찢고 그다음에 몸 속으로 그러니까 옷 속으로 손이 들어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이상의 상황도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피해를 입은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수치심을 느끼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맞은 그 상대편 남자 배우는 이게 너무 집중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너도 이거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요. 이 사건은 현재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번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또 더 큰 논란이 된 게 이 남배우 A씨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를 또 제기했다면서요. 네,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나왔는데요. 이 남자 배우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촬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 감독이 일단 마음대로 연기하라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나는 연기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이고요. 여배우 쪽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나도 경력 10년 차 배우인데 성추행인지 연기인지를 구분 못하겠느냐. 팽팽하네요. 여배우 측에서는 조만간 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이 있는 곳이죠. 조영래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 부여에서요 장의차를 가로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그러니까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할머니 시신을 이제 장의차에 모시고 장지로 정해진 곳에까지 가는데 장지 입구에 있는 마을에서 길을 막고서는 500만 원을 내놔라, 통행료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지는 바로 이 마을이 아니었고요. 마을에서 약 1.5km 떨어진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 대가로 500만 원을 내놔라는 거죠. 유족들은 무척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8월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혹시 상하게 될까 봐 무척 걱정하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억울했지만 500만 원을 주고 결국 통과를 했고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뭐 서로가 법적 근거를 들면서 좀 공방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사항들인지 나중에 또 만약에 또 소식이 더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신다면요. 어떤 내용이죠?
완연한 가을 날씨가 네. 됐습니다. 이맘때면은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이 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요. 숲에서는 은행나무 축제라든지 네네. 또 전국 각지에서 한우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면도에 반가운 가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하입니다. 대하가 좀 적으면서 연하고 맛있어요. 회로 먹기 참 좋은 사이즈. 탱탱한 대하구이를 차지하려는 젓가락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을날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새우튀김도 꿀맛입니다. 새우 향도 많이 나고 생새우튀김인가요? 되게 맛있어요. 이 가을철 대표 음식으로 이 대화와 함께 꽃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살이 차기 시작한 꽃게는 가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항구는 싱싱한 수산물 풍년입니다. 딸내미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1kg는 여기서 더 먹고 1kg는 집에 가져가서. 가을의 볕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닥에는 황금색 융단이 깔렸습니다. 살짝 웃으세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을향에 흠뻑 취합니다. 가을 냄새가 진짜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 각자 방법은 달랐지만 오감으로 가을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채널A 김태형입니다. 생방송 김효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월요일로 옮겨서 새롭게 찾아온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자,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지금 방금 들어온 연예가 속보부터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쌀쌀해진 이 환절기를 맞아서 많은 스타들이 갑자기 몸이 허약해지면서 지금 이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일단은 어떤 병인지 네. 여러분들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 좀 걸렸을까요? 아니, 저 환절기니까 뭐 네네네. 걸렸다고 하면 독감 이 정도 되지 독감.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아니면 네. 연예인병 이런 건 아닐까요? 연예인병. 스탑병. 요새 뭐 노로바이러스 또 유행이라고. 네, 여러 가지. 일단은 네. 뭐 건강 많은 분들이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스타들 어떤 병에 걸렸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계신데 자, 네. 어떤 병일지 제가 바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단 정답은 준비했군요. 없고요. 네. 단체로 어떤 병에 걸린 스타들 예. 바로 단발병.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셨는데 네. 다행히 단발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 연예인들, 스타들이 지금 걸린 병, 단발병 어떤 병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단발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정말 단발이 하고 싶다라는 어떤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는 욕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단발 본인이 살면서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단발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 많은 스타들이 지금 이 단발병에 앓고 있고 우리 홍 기자님 역시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지 않나요? 머리가 좀 네. 짧아지셨나요? 그죠? 아니 네. 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네. 여배우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다고 예뻐지진 않겠지만 아유, 뭐 잘했습니다. 미인이신데. 네, 아니, 단발보다는 네. 약간 긴 그런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발로 변신한 다음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그렇죠, 스타들 한번 그렇죠. 살펴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죠. 네, 바로 단발병에 걸린 스타. 와, 수지 씨.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포 애프터인데 일단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은 그 비포 이때까지 사실 계속해서 긴 생머리를 유지하고 고수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실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단발머리를 감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단발머리 파격적으로 그래요? 지금 변신을 한 모습인데 네. 뭐 일단 뭐 단발 모습 길거나 짧거나 역시 다 수지 씨. 예쁜데요? 예, 뭐 네. 역시 변함없는 그러니까.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수지 씨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두 홍동건 기자님이 번째.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사실 7년 기른 머리를 자른 네. 거래요. 여자가 7년 만에 머리 자르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예전 네. 드라마에서 가발을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실제로. 자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수지 씨가 참 쿨해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괜찮냐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더라. 보통 여자가 머리를 자르면 무슨 심리적인 변화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뭐 결별을 이별. 했느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들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그 이 드라마 연출을 맡은 PD가 수지 씨가 예쁜 척을 안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쿨하게 머리 잘라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왜냐면 이것도 기르려면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아이고. 예. 자, 두 번째 단발병 걸린 스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볼까요? 자, 단발 씨 외에 두 번째는요?
하지원 씨네요. 하지원 씨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긴 했네요. 네네네. 뭐 일단은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인데 단발을 하니까 더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그러네요. 효과를 또 누리고 있는데 하지원 씨 역시 뭐 수지 씨와 마찬가지로 드라마 이제 출연을 하면서 지금 단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출연할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캐릭터는 단발이 정말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체의 망설임 없이 단발로 싹둑 프로다 프로. 예, 자르다고 하는데 사실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단발로 드라마 출연한 게 7년 전에 또 단발로 한번 출연을 했었죠. 그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시크릿 가든. 예. 그때 길라임 열풍. 예. 그래가지고 거품 키스.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거품 키스 따라하고 살에 걸리시고 했는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단발 열풍을 몰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예. 맞아요. 의사로 돌아와서 이번에도 또 단발 열풍에 또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네, 그런데 또 네. 공교로운 사실이 수지 씨와 하지원 씨 모두 지금 동시간대 드라마를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보니까 뭐 두 분 다 굉장히 단발이 잘 어울리긴 한데 드라마에 대한 반응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수목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양강구도가 생기면서 어떤 때는 0.3%포인트 차로 1, 2위가 갈리기도 하고 뭐 드라마 1부는 네, 이쪽이, 2부는 이쪽이 1, 2를 나눠 갖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실 이제 수지 씨는 머리 잘라도 내가 머리빨 아니었어. 그걸 딱 강조해 주고 있고 하지원 씨는 확실히 머리 자르니까 좀 어려 보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마는 네. 수지 씨 쪽이 좀 더. 또 상대 배우가 이종석 씨예요. 최근 또 이게 핫한 굉장히 스타. 대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홍종성 기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밑에 저기 말씀. 자막 좀 써주세요. 자막.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스타. 머리를 싹둑 자른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스타 누굴까요? 자, 이분이야말로 진짜 단발병을 유발하는 사람 중에 네. 베스트 오브 누굴까요? 베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타. 아이유. 보자마자 그냥 우리가 탄성이 터져. 아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뭐 단발병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 아이유병에 걸렸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유 씨의 그 귀여운 행동, 습관 뭐 이런 거 애교를 부리는 사람들 자꾸 따라하는 분들에게 아이유병에 걸렸다 얘기할 정도로 사실 아이유 씨는 뭐 요즘 예능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모로 너무 귀엽고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 정말 어떻게 보면 예쁨이 귀요미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사실 지금 새 그 스타 보면 아이유 씨 머리가 가장 딱 우리가 생각하는 단발, 똑단발이잖아요. 학생 같죠, 약간.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효리 씨랑 예능을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그 예상보다 수수하고 털털한 모습, 차분한 모습들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 아이유 머리에 특징이 있다 그래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묶었다가 풀렀다. 이게 또 아이유 씨니까 묶으면 묶은 대로 칭찬받고 풀으면 푸른 대로 칭찬받고 진짜 아이러브 유예요. 예. 왜 공교롭게 3명 중에 2명이 가수네요. 그러네요. 하지원 씨도 노래는 잘하긴 하던데. 아니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사실 저도 가을이 오니까 괜히 단발병에 걸려서 혼자 막 집에서 거울로 잘라봐요. 어떨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혜정 씨처럼 이 단발병 이게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발병 백신을 준비했습니다. 이 백신만 맞으시면 단발의 단자도 정말 꺼내기 싫은 아우 단발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진짜요? 일반 단발병 퇴치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최양락입니다. 그렇게 알까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자, 요 백신을 맞으시면 저쨌거나. 네, 일단은 뭐 단발을 유발하는 스타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발을 퇴치하는 스타도 있다는 거. 자, 최진혁 씨 어떠세요? 단발 하고 싶은 생각이 아우 싹 사라지네요. 사실 저게 16년 전 사진인데 그래요. 최양락 씨가 억울하다고요. 아니 여자들 머리 잘랐다가 어울리지 않으면 아이고 망했다. 최양락 됐다 이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유, 저희가 그냥 재미로 한 말입니다. 최양락 씨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죄송합니다. 네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입니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가 쨍하게 맑은 날씨를 맞았는지 어떤 스타에게 흐리먹건을 꼈는지 연예계 온도를 날씨로 알아봅니다. 최정 씨가 자리를 살짝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최혜정이 준비한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준비됐는데요. 먼저 길 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따스한 날씨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유는 송강호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송강호 씨. 네, 1,200만 명 관객을 돌파하면서 송강호 씨에게 1,000만 배우 타이틀을 안겨준 영화
택시 운전사 덕분인데요. 결국 송강호 씨가 이 나무주연상까지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흐린 날씨인데요. 먹구름까지 끼어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네요. 네, 음주운전이라는 먹구름인데요. 이번이 이 세 번째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먹구름이 쉽게 거칠지 저희가 이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송강호 씨 날씨부터 알아보죠. 네, 예. 일단 뭐 해가 쨍쨍 떴습니다. 일단 송강호 씨의 제26회 부일 영화상 시상식에서 택시 운전사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는 해맑은 소식인데요. 네. 일단 이 부일 영화상 국내 최초의 영화상으로 굉장히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공정성을 자랑하는 영예로운 시상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또 시상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택시 운전사 자타공인 올해 최고의 흥행 배우죠. 송강호 씨가 또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 뭐 아직까지 수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그래서 수상 풍년을 또 예고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송강호 씨는 이제 수상 소감으로 많은 스태프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준 우리 1200만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네, 송강호 씨 정말 추석 흥행킹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0년 동안 어떤 영화가 추석에 흥행을 했나 봤더니 그중에 3작품이 송강호 씨 작품인데 네, 먼저 그 관상 2013년이었는데 913만, 거기다가 2015년에 사도 624만, 거기다가 2016년에 밀정 750만에서 합해보니까 2287만 명이에요. 사실 송강호 씨 개인 그 기록은 이미 이제 1억 명을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1억 명 중에 2287만을 추석에만 모았다는 거. 이 정도 되면 그냥 킹 오브 더 킹이죠. 예, 몸값도 엄청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흐린 날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길씨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둡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음주운전 혐의로 일단은 재판에 넘겨진 길씨가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길씨가 2차례의 그 음주 전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 또 했다는 거. 이거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길씨는 2004년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고 2014년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그리고 지난 6월에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2%로 지금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다 보니까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거세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행유예라는 게 실형은 실형이에요. 근데 이제 구속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방망이 쳐버리네, 잘 피해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번이 다 벌금형.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러면 누리꾼들이 이 대중이 화가 나느냐. 이날 20분 지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3번째 음주운전 해놓고 지각하는 게 이게 지금 진지하게 반성하느냐라는 건데 조금은 또 이해를 해줄 부분이 뭐냐면 하필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출두를 하는데 정문이 막혔대요. 통제가 됐는데 길씨가 이걸 몰랐네요. 그래서 정문을 돌아 우회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서둘러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대중의 마음입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 법원에서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이제 연예계 복귀는 약간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2번째 음주 후에 길씨가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작년에 이제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또 반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에 또 3번째 음주 무리를 일으키면서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또 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 제한 처분까지 지금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길씨가 나중에 어떤 음악적으로 다시 이렇게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이 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서 무리를 일으킨 스타가 비단 길씨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길씨도 3번째지만 먼저 배우 윤재문 씨가 기억하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냥 아예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3번째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어떻게 보면 길씨의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보다 조금 더 세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럼 언제 했느냐? 2010년, 2013년에 이어 3번째였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호란 씨도 또 생각해 보시면 운전하고 가다가 청소차들이 받아서 벌금 맞아요. 7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세 번째였거든요. 그 전에 2004년, 2007년 이미 적발이 됐는데 호란 씨는 심지어 세 번째까지도 벌금형이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중의 마음에서 길 씨, 윤재문 씨, 호란 씨 사실 마음의 삼진아웃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잘못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걸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대중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연예가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네, 이번에는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요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미정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맞아주고 계시네요. 너무 류대хан 아름다우셔서. 씨가 오늘 네네. 시청자 사연을 하나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의 굉장히 애청자 우리 가리봉동의 조주연 씨께서 보내준 사연 제가 많이 듣던 이름이네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청자니까요.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햅쌀이 많이 쏟아지는 가을 추수철입니다. 흰 쌀밥만 먹어도 좋지만 삼시세끼 계속 먹다 보면 가끔 물릴 때도 있습니다. 쌀밥을 좀 더 건강하고 한 그릇 뚝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라는 노래가 맞아요. 있죠. 있죠. 자, 다른 반찬은 필요 없다. 밥만 잘 먹어도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요. 정말 이색밥 레시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밥과 잘 지으면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도루묵 준비했거든요. 도루묵 생선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요즘 가을철에 쌀쌀할 때 제철이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도루묵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생선으로 밥을 지으면 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가 드는데. 그러니까요. 생선을 통째로 넣는다. 전혀 비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비리지 않고요. 원래 통째로 먹는 생선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도루묵 하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말짱 도루묵 됐다. 네. 예, 그 도루묵이 맞나요? 혹시 이 도루묵인가요? 그 도루묵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예전에 그 선조라는 왕이 있었죠. 네네. 선조라는 왕이 이제 피신을 가다가 그 피신 간 지역에서 생선을 먹었는데 그 생선이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신하에게 이 생선의 이름이 뭔고? 했더니 무기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 이름이 무기라니 말이 안 된다. 이름을 은어라고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서 그때 먹었던 생선을 다시 가져와라. 먹어봤더니 그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로묵이라고 하여라 해서 도로묵이었다가 도루묵으로 바뀌었다는 약간 배추도사, 무도사 지금 정말 모르는 게 없네요. 옛날 옛적에 엄지척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얘기 많이 주세요. 어느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다. 네, 근데 사실 밥하고 도루묵은 조금 과연 이게 맛이 날까 어울릴까? 싶은데요. 비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전혀 안 비리고요. 이게 원래 통째로 먹는 생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담백하고 원래 비린내가 없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이랑 비늘 그리고 꼬리 그다음에 뭐 아가미 이런 거를 제거해 주시고요.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놨어요. 쌀뜨물에? 네네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에 그 내장만 싹 제거하고 뭐 지느러 부분 싹 떼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다 쌀뜨물에 재워놨다가 쓰면 되는 거다. 네, 근데 쌀도 30분 정도 미리 불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쌀도 불려놨다가 네. 돌솥밥을 지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돌솥밥으로 하려고 해요. 시원하게 또 보여주시네요. 이제 물과 쌀의 비율은 1:1이고요. 이게 어려워요. 돌솥밥은 집에서는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식당 가면 참 쉽게 나오는데. 비율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돌솥밥이 비싼가 봐요. 비싼가 봐요. 좀 더. 자, 그리고 돌솥밥이 이렇게 쌀을 먼저 설거지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먹고 나면. 이게 참 맛은 있는데. 지금 생선이 통째로 들어가는. 야, 저게 물에 생선이 들어가면 되게 비릴 것 같은데 안 비리단 말씀이죠? 네, 절대 도루묵을 3마리나 넣었어요. 네. 와. 가득 이렇게. 이게 1인분인가요? 네, 맞아요. 요러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네요. 그러네. 네. 넣어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의 양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손등을 넣었을 때 네. 이렇게 반 정도
이게 분리쌀이니까요. 조금 덜 해도 돼요. 요 정도. 아까 밥할 때 측정하듯이. 네네네 맞아요. 황금 비율이 요 정도 되고요. 네. 만약에 불리지 않은 쌀이라면 중간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불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도루묵을 3마리를 넣었어요. 3마리. 예, 지들끼리 잘 어우러져 있는. 잘 어울렸네. 네. 자태가 고와요. 질서정연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닫아서. 네. 부탁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아유 제가 또 수리수리 마수리. 자, 콧김 이렇게 해서 가스레인지에 빡. 예. 하면은 마술사야.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루묵 돌솥밥이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되는 동안에 또 딴 거 해야죠. 우리 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소리입니까? 금방 됐는데. 됐어요? 예. 아이고. 진짜 마술사네. 선생님의 눈감짝할 야. 야. 네네네. 기가 막히네요. 그럼요. 금방 됐어요. 잘하라. 이렇게. 네. 민망하네요. 예. 자. 요게 이제 경남 봉화라는 곳에 은어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은어밥도 이제 도루묵과 같이 지었을 때 이제 수박 향이 난다고 해가지고 예, 맞아요. 수박 많이 해 드세요. 이거 네. 이제 도루묵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네.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게 그러면? 이제 뼈 잔가시만 이제 발라내시고요. 예, 예. 알이랑 밥이랑 같이 비벼서? 네, 비벼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럼 한번 이거 살짝 맛 한번 보세요. 예, 아니 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이. 예. 그죠? 그냥 먹진 싱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먹을까요? 요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왜냐면 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 장을 좀 이따 한번 만들어 오케이. 볼게요. 예. 네, 또 다른 이색 영양밥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생선이 아닌 뿌리 채소를 이용한 밥을 할 뿌리 거거든요. 채소밥? 네, 맞아요. 뿌채소. 요거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 네. 발변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연근이랑 네. 이 우엉에 당근. 식초물을 조금 담가놨거든요. 아. 두 번째 돌솥. 네. 야, 우리가 뿌염은 들어봤어도 뿌채는 뿌리채소. 뿌리 채소가 또 가을에 그렇게 좋다면서. 맞아요. 이게 거기다 갖다 붙이시네요. 또. 뿌리 염색은 많이 하는데 대단한 우리 분이에요. 아내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요? 해야 된다. 가을이니까 또 헤어스타일 네.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뿌채밥은 또 뿌채. 처음이네요. 이것도 물의 양은 뿌리 채소가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많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겨울에는 뿌리로 간다고. 그럼요. 영양이. 예. 돼지에 보고 저 이제 뿌리 네. 채소가 그래서 물은 1대1 비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당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당근이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쌀을 불리지 않고 그냥 넣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1대1로 하고 왜냐면은 채소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1대1로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맞아요. 짚었네요. 예상치 못하게 그냥 던져봤는데 역시 10개 던지면 하나는 걸리네요. 그죠? 중요한 포인트였어. 중요한 포인트. 채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물이 거. 나온다는 거. 야, 만약에 튀김 이거를 넣으시는 생각 안 하면 거는 물이 네. 넘치니까. 그죠? 그렇죠. 네. 아니, 물을 더 많이 부었어야 되는데 채소가 안 들어가면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또 받쳐주시고 네. 자, 이번에는 역시 선생님의 머리카락 하나 딱 가지고 제가. 옮기는 신용 하지 마요. 어차피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 이 손발이. 이제 이걸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양념장을 만들어 볼 이제 거거든요. 양념장 나오는군요. 예. 아이고 여기 왔습니다. 네. 아이고 만들 틈이 없네요. 야, 이거 무슨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럼 저기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너무 머리 한번. 대단하세요. 네, 네 최고 엄지척. 우리가 네. 이게 생방 중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만드는지 모양만 보여드리고 네. 미리 생방 전에 밥을 지어놓은 거예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뭐야 장난하는 거야 하실까봐. 이미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돌솥밥 맞아요. 한 그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네, 예. 20분 정도 쪄야 걸리고요.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밥만 올리고 생방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요. 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빨리 이제 이렇게 많은 걸 해서 보여드리려고. 역시 여기다가 네. 뿌채 세 돌솥밥. 번째 네. 돌솥 빈 돌솥을 아니 이제 전에 양념장 만들. 양념장을 먼저 급했네요. 만들 건데 이것도 저희 양념장이 특급 레시피가 중요하니까. 하나 있어요. 어떤 레시피죠? 이제 바로 건새우인데요. 예. 건새우. 건새우를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건새우를 볼게요. 쓰시는구나. 네. 여기 이제 뭐 어떤 만능 양념장 이런 거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식감도 더 좋아지고 감칠맛도 네.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랑 곁들여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요 만능 양념장 비법이 있다면 좀 뭐 어떤 비법이 좀 들어갈까요? 혹시? 네. 네. 요 건새우를 넣는 비법? 건새우가 건새우가 비법이에요? 포인트예요. 건새우. 건새우.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배제를 하죠. 새우를 말리면 건새우, 잔을 말리면 건배. 아. 야. 죄송합니다. 예. 건새우, 건방진 새우가 건새우인가? 이렇게 네. 자, 다진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고추, 다진 풀고요. 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네. 요거는 이제 매실청이거든요. 매실청. 매실청 넣어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깨까지 넣어주시면 깨 넣고. 마지막 건새우만 이제 넣어주세요. 건새우는요. 네네. 일단 이거를
밥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네네. 요걸 지금 이게 가루가 아니라 빻은 거거든요. 네, 대충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루도 그러면 괜찮은데요. 식감이 부드러워지죠? 네, 식감이 조금 있으시려면은 아삭아삭 씹는 네네네. 거에서는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다지는 거. 거. 네. 이거는 뭐 그 기호에 따라서 그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되고 이렇게 네, 맞아요. 씹히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고요. 네. 양념장이 완성됐어요. 양념장. 양념장이 금방 되네요. 완성됐었어요. 예. 자, 요걸로 이제 나중에 삭삭삭삭 비벼가지고 저희가 요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한테 뒤치다거리는 저한테 다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훈훈한 분위기로 요리를 만들고 있네요. 이제 다음에는 예. 명란 가지밥이에요. 요거는 좀 이색밥이거든요. 네네네. 명란 가지밥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요거는요 굉장히 맛이 오묘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명란 젓갈은 짜잖아요. 네. 짜죠. 가지는 이게 약간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달콤한. 네. 예. 단짠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단짠이 사실은 건강에는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요거는 그렇게 달거나 짠 게 아니라 적당히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나 간장을 전혀 안 쓰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명란의 염분으로만. 있는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 슬라이스 해주시고 기름 네. 없이 한번 볶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재료 자체가 건강식이잖아요. 그렇죠. 가지도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안토시아닌. 맞아요. 그리고 네. 수분이 많다 보니까 또 다이어트로도 많이. 엄지척 하시는 분 많이 아시네요. 색깔이 네. 예, 진한 채소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색깔 진한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가지가 그런 가지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넣을 건데요. 네.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진 고추, 다진 마늘. 자, 재료를 잘 여러분께서 보세요. 확인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는 특이하게 간장이 안 들어가서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짜면 안 되니까. 네네. 명란 젓갈이 들어가죠. 요거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고춧가루, 다진 고추, 다진 마늘, 그다음에 참기름과 매실청이요. 참기름과 매실청. 네. 선생님마다 네. 각각의 그 노하우들이 있으세요. 있죠. 근데 맞아요. 편 선생님은 매실청을 많이 쓰시네요. 예. 네네. 혹시 맞아요. 집에서 매실 농사를 지으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좀 담그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네. 집안의 요리법이 있다니까요. 오늘 의상 색깔도 약간 있죠. 매실 에키스 색깔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예, 미안합니다. 매실 진액으로 진액으로. 예, 저희가 예.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매실 진액. 네. 선생님 뭐 이렇게 오늘 괜찮으시죠? 예. 컨디션? 네네네. 매실 넣은 이 양념장 네. 다시 한 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가 들어가죠? 네.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다진 고추, 다진 고추, 마늘, 다진 마늘, 매실청, 그다음에 매실청, 참기름.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제주도를 갔더니 네. 제주도는요 매운탕이 각 집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맞아. 오. 이거는 끓이는 맞습니다. 방법이. 예, 예. 왜냐면 그게 이제 각 집을 전통적으로 다 내려오는 가보셨다는 그 거죠. 집안의 내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 선생님도 사람 많아요. 나름대로 집안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비법 중에 네. 꼭 들어가는 소스가 하나씩 있으신 거예요. 매실. 예. 그럼 제가 이제 매실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네? 네, 함께 하죠. 예. 아유, 안 하려고요. 네, 매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요리하는데 추파를 던져요. 네. 그리고 이제 앞뒤로 조금 익어주셨어요. 예, 이렇게 구웠어요. 네네네. 구웠어요. 진짜 구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가지만 구웠어요. 잘라서 그냥 너무 네. 오래 하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반쯤 이렇게 말랑해졌을 네. 때 빼주시면 좋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냄새가 고소해요, 벌써. 그래서 여기 가지를 굽고 네. 거기에다가 오. 아까 만든 네, 맞아요. 양념. 예. 그거 넣고 양념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면 이걸 많이 하면 짜지니까. 맞아요. 자, 드디어 그리고 간장도 안 명란입니다. 넣었어요. 네, 명란. 야, 거기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예. 명량해전. 네. 명란 넣어주시고요. 자, 명란을 넣어서 빻아가지고 조밀조밀. 예.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네. 역시 아나운서네요. 많은 순화를 아, 그러니까요. 해서 네. 이제 가지가 양념이 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저 끝에 있는 돌솥. 네. 네. 오늘 돌솥이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돌솥은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줘야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불려놓은 역시 아까 물. 불린 쌀. 네. 아까 기억해야 될 게 불린 쌀은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아라. 뭐 좋아요. 네. 자, 5대5. 1대1. 1대1. 네. 그게 같은 그거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선생님 오늘 괜찮으시죠? 네네. 네.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네. 양념된 가지를. 네. 여기다 아예 양념을 다 해서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사실은 아까 그 양념장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명란, 가지, 돌솥밥에는 양념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면 양념을 다 해서 넣었으니까. 네. 그냥 맞아요. 한 다음에 그냥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양념장은 필요 없는 거죠. 네. 네. 자, 요거는 근데 이것도? 또 굉장히 맛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의 그 염원을 담죠. 예. 최재현 씨도 이거 손 한번 자 아, 기도하는 네네. 마음으로 오케이 네. 맛있게 되라는 마음으로. 네. 자, 손 한번 또 네네. 얹어주시고. 네네. 자, 빨리 얹어 됐습니다. 오세요. 기도한 마음으로. 예. 어차피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꽤 해서 많이 있어서. 예. 요리가 딱 넣으면은 여기 이제 돌솥밥은 항상 한 1, 20분 정도 어느 네네네. 정도나 시간이 가장 적당합니까? 일단 집에서 하게 되면. 보통 강약에서 끓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약. 중건불에서 10분 정도 해주신 다음에 네. 약불로 뜸 들이면서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 돼요. 아, 자, 얘기 다 끝나셨나요? 네. 그럼 기다리고 준비된? 있습니다. 짠! 명란, 가지, 돌솥밥. 네. 이렇게 됩니다. 야. 와! 오 마이 명란이 갓. 바로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익어가지고 명란이 익은 거 보이시죠? 네네네네. 바로 비벼서 드시면 돼요. 와우, 지금 벌써 3가지 밥을 했어요. 오. 예, 3가지 밥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명란과 가지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좀 조합 설명해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가지는 좀 단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단맛이 명란은 염분이 있고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네. 둘의 조화가 이제 단짠단짠 아까 말씀드린 궁합이. 네, 궁합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네네. 명란 대신에 다른 젓갈도 많잖아요. 어. 오징어 젓갈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뭐 젓갈 종류가 워낙 많은데 네. 왜 명란이라는 거죠? 이게 가지가 좀 물컹물컹한 식감이 있잖아요. 예. 명란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아, 있어요. 네. 식감도 너무 좋고요. 네. 딱 알맞는 궁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돌솥밥이 3가지가 세 가지가 뚝딱. 이 3가지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3가지가 됐거든요. 하나가 네. 더 있죠, 근데? 네. 예, 하나가 보니까 더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재료가 하나 더 네, 보여요. 맞아요. 저거는 네. 이제 연잎밥 보통 아시죠? 네. 연잎밥. 그거를 호박잎밥으로 이제 호박잎. 호박잎을 이용해서. 네. 호박잎은 그냥 삶아서 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너무 된장에 맞아요. 딱 해서 네. 아, 그 호박잎. 예. 이게 또 그 굉장히 변비에 좋지 않습니까? 호박잎이? 맞아요. 이게 예. 변비에도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이 네, 있는. 넝쿨 식물이어가지고 네네. 네. 물에다 그냥 담궈 놓은 거를 요거는 쓰시는 거예요? 식초물이에요. 이게 식초물에다가. 이제 세균도 이제 됐고 네. 살균. 아, 따로 삶거나 하지는 않으신 거죠? 네네네. 어. 이렇게 그 왜 넣어주시고요. 휴지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기를 한번 닦아주는 휴지가 아니라 거예요. 키친타월. 키친타월. 네. 아, 좀 정확히 휴지 그러니까 짚어가지고. 음식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역시 단어가. 아나운서는. 근데 키친타월 휴지가 한국말 아닌가요? 아니 다르죠. 아, 이거 달라요? 주방에서 쓰는 주방에서 쓰는 휴지 아닙니까? 예, 그 사이 갖가지 이제 또 재료들이 네.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물에 다 네. 불린 아이들이거든요. 예.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저희는 다 아이들이니까요. 음식을 사랑하시니까. 네. 우리 아이들 얘 몇 거기에- 네. 살인가요, 얘가? 예. 그러니까 이게 팥. 네. 아, 그다음에 콩, 쌀, 녹두, 쌀, 대추. 녹두, 대추. 네. 이거를 아. 불렸어요, 다. 네, 맞아요. 불리고 불린 예. 콩, 아유, 우리 붉은 아이들. 콩이에요. 그리고 불린 쌀, 쌀, 그다음에 불린 녹두. 녹두, 그리고 불린 대추. 대추. 대추는 말린 거거든요. 말린 거를 말린 거를 예. 돌돌돌 말았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가 고추도 있는데요. 고추는 이제 다 한 다음에. 찌고 난 다음에 예. 어. 이렇게 해서 연잎밥을 싸듯이 그대로 호박잎을 싸요. 네, 서로. 이렇게 싸서 네. 이렇게 돌솥밥이 돌솥 이거 말고 찜 압력,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압력밥솥이 압력밥솥? 있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요. 네. 이렇게 다 여러 개를. 네네. 그래서 한 입에 쏙 이렇게. 들어가게. 네, 맞아요. 그리고 오. 실로 만약에 좀 크면은 묶어주셔도 묶어서. 괜찮거든요. 예.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죠? 그냥 영양밥으로 해주시면 예, 돼요. 자기가 넣고 싶은 것들.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싸는 것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싸는 것보다 네. 미나리를 활용하면 어떨까? 아, 미나리도- 묶음. 미나리를 네. 묶으면 지난 괜찮은. 시간에 예. 했었지 않나요? 활용을 잘하시네요. 예. 기억을 지난 시간을 제가 잘하시네요. 기억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물은 안 넣는 겁니까, 요거는? 요거는 이제 뭐 산말이라고 하죠. 채를 네, 산말이. 넣고 물을 넣고 그렇게 찌셔도 괜찮고요. 네네. 아니면 물을 살짝만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자작자작하게. 네,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압력수로 해주셔도 몇 분 괜찮아요. 정도 그러면? 요거는 10분이요. 10분, 10 minutes, just 압력밥. 10 minutes. 네, 궁금한 게 지금 물이 없거든요. 네네네. 물을 아까 다 닦아내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물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물이 살짝 아까 자작자작 자작자작. 네, 있어야 아, 되거든요. 네네네. 자작자작하게 넣어도 되고. 네네네. 예. 아니면 채에다가 해가지고 수증기로 네, 찌셔도 네.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밑에다 물을 넣고 위에다 채를 놔서 수증기로만 아, 쪄도 되고. 네네네. 만두 네네네. 찌듯이. 아,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요거 역시 또 네, 제가 맞아요. 네. 갔다가 부탁드릴게요.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올까요? 시간이 없어 이제. 알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왔습니다. 해 가지고 딱 뿅. 하면은 자, 네.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렇게 압력밥솥에 찌게 되면은 네. 짠!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 연잎밥과 좀 이런 비슷한 모양이에요. 네, 모양인데요. 맞아요. 지금 오호. 안에는 야. 물기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말랐어요. 자작자작하게 물을 넣기 때문에. 얘들이 다 먹은 거잖아요. 네, 물을.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먹어야 돼요. 우리 4인분이네요, 딱 예. 4명. 딱 시간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수저 여기 있고요. 자, 먼저. 명란가지밥부터. 아, 뜨겁죠, 이거? 뜨거워. 아니요, 요거 아까 식은 거부터. 덜어서 먹어야 되는데. 덜어서 드시면.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잠깐만 계셔보세요. 도루묵밥부터.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여기다 그냥 놔두고 먹고. 아, 놔두고 여기 옆에 드실래요? 네. 밥그릇 있어요. 예. 자, 양념장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아, 바로 그냥? 예. 당신은 그 옆에 거 비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넣겠습니다. 요거 짠. 양념장 거기다 넣고. 네. 자, 요거는 도루묵밥입니다. 네. 아유. 예. 오늘 가지고 연근 당근밥. 자, 뼈도 사실은 이게 연해가지고 다 먹어도 성인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저 뼈까지 좀 씹고 있거든요. 뼈가 어때요? 강하지가 않아요. 오. 진짜 안 비리네. 고소하네요. 부드러워요? 네. 고소해. 고소한. 네. 류대산 도루묵이 씨도 이 한번 맛이구나. 맛보시죠. 저는 요거 연근 네. 당근밥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연근하고 당근하고 아삭아삭하면서 네. 조화가 잘 이루어지네, 진짜로. 자, 궁금합니다. 단짠 명란 가지밥. 밥.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명란이 잘 살아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얄미워.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죠. 네. 하나도 안 짜요. 근데 사실 명란하면 굉장히 네. 짜잖아요. 네. 역시 가지와의 조합이 잘. 그러니까요. 예. 전혀 안 짭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 요게 요거. 호박잎밥. 아, 손으로 또 딱. 자, 손으로 한번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예. 요거, 네. 영양밥. 이런 건 또 맨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요거는 뭐 이렇게 간장 같은 거 안 찍어도 되나요? 쌈장 있으시면 쌈장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양념장 아까 아니, 드신 거. 담백하고 좋네요. 이렇게 아, 그래요? 먹으면. 네, 그러잖아요. 전 양념장 네. 살짝 찍어서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오늘 4가지의 맛있는 네, 이색 영양밥. 정말 오늘도 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야흐로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풍성한 가을 제철 음식에 넘치는 식욕까지 말 대신 나만 살찌는 건 아닐까 다이어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운동 폭식? 먹고 싶은 거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2040 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스트레스에 늘어만 가는 식욕. 무작정 억제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먹으면서 관리하는 특별한 다이어트 식이요법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자신만의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을 굿모닝에 전수해줄 윤현희 주부를 만났습니다. 육아하랴 살림하랴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불어난 체중.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는 간식, 아이가 먹는 밥, 또 남기면 또 아깝잖아요. 다 먹다 보니까 그게 다 살이거든요.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이 찐 케이스였는데요. 심각성을 깨달은 후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윤현희 주부. 식사 준비를 살짝 들여다보니 푸고 또 푸고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닌가요? 이 정도는 먹어야죠. 그래도 걱정 없어요. 예, 제가 다이어트 비법인 곤약쌀로 만든 곤약밥이니까 이 정도는 먹어야 돼요. 윤현희 주부가 밝힌 다이어트의 비결, 바로 곤약쌀이었는데요. 곤약이란 구약 감자의 탄수화물을 가공해 만든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대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먹는 밥에 곤약쌀을 섞어주면 끝!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곤약을 밥에다가 같이 섞어서 먹게 되니까 부담도 없고 밥맛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곤약쌀을 섞어 칼로리를 조절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곤약쌀에 함유된 곤약의 비율입니다. 곤약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칼로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99.8%의 곤약쌀을 만들었습니다. 곤약의 함유량이 곤약쌀의 칼로리를 결정짓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해야겠죠? 낮은 칼로리로 다이어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곤약.
덕분에 곤약식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는 쉴 새 없이 다양한 곤약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오면 이렇게 형성, 원형이면 원형,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면 요리와 샐러드에 넣어 먹는 활용성 좋은 곤약면을 비롯해 과일즙과 곤약을 이용해 만든 영양 간식, 곤약 젤리까지. 그야말로 곤약의 무궁무진한 변신인데요. 특히 곤약의 두께와 모양에 따라 그 식감이 달라 적재적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곤약을 이용한 요리를 즐겨한다는 윤현희 주부. 곤약과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 살짝 볶아주는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다이어트식 반찬, 곤약 채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채소 위에 곤약면에 살짝 얹은 곤약 샐러드까지. 칼로리 걱정 없는 곤약 밥상이 금세 완성됐는데요. 특별한 맛이나 향이 없어 어떤 음식과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곤약. 낮은 칼로리에 쫄깃한 식감까지 다이어트 식품으로 더할 나위 없겠죠? 곤약이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을 주니까 다이어트 하기에도 훨씬 더 스트레스 없이 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늦은 밤마다 굶주린 다이어트들을 괴롭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 정체는 피할 수 없는 야식의 유혹입니다. 다이어트의 대표 해방꾼 야식. 피할 수 없다면 이젠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음식으로 야식을 즐긴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공간을 가득 메운 매콤한 냄새. 오늘의 메뉴는 야식의 대명사, 바로 양념닭발입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강렬한 매운맛의 양념닭발에 푹 빠진 사람들. 매운맛이야? 안 매워. 그런데 홀로 손조차 되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을 포착했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거 너무 짜서 안 먹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 지연 씨가 기다리던 특별한 야식이 드디어 공개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편육인데요. 그러니까 편육 닭발이야. 지연 씨가 즐기는 특별한 야식의 정체, 바로 닭발 편육인데요. 양념을 최소화시켜 칼로리를 낮춘 담백한 별미 야식이라고 합니다. 영락 없는 편육 모양의 닭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상주에서 양기한 닭발을 가져와서 가장 먼저 닭발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발골해내는데요.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작업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생산되는 양은 한 20에서 24kg 정도 나옵니다. 몸에 좋은 인삼과 황기의 영양까지 가득 담아 약 15분간 푹 끓여내면 콜라겐 가득한 닭발 수육이 완성되는데요. 인삼이나 황기 등을 넣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닭발 본연의 맛을 잘 살려내기 위해 천연 재료를 엄선해 만든 최소한의 양념을 가미합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고요. 양념이 배인 닭발은 틀에 넣어 압축과 숙성 과정을 거쳐 편육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숙성되는 동안 적정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섬세한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압축을 하면 식감과 맛을 동시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시간 동안의 압축과 숙성을 마친 닭발 편육. 인고의 시간과 수많은 정성을 더해 만든 만큼 보다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먹기 좋은 모양과 크기로 잘라주면 은은한 양념으로 다이어트들에게도 부담 없는 담백한 닭발 편육이 완성됩니다. 맛있겠다. 자, 언니 먹어봐. 자, 뼈가 있어서 발라먹는 게 좀 번거로운데 이 편육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닭발보다 좀 맵기도 양념도 덜 있어가지고 먹기도 편하고. 저 원래 닭발 좋아하는데요. 닭발은 다이어트 할 때 좀 약간 간이 세서요. 편육이 훨씬 콜라겐 덩어리고 그래서 먹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때는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편육을 먹게 됐어요. 다이어트 중 참기 힘들었던 맛있는 음식들의 유혹.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특한 식이요법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온차가 나다 보니까 좀 잔병치레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목도 많이 안 좋고 감기 기운도 좀 도는 것 같아요. 환절기 때는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 제대로 해야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터. 가을철 기력 보충해줄 보약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력 충전을 위한 특별한 가을 보약을 찾기 위해 전남 여수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간 제작진. 수상한 냄새를 풍기는 이곳에 있다는데 이 요상하게 생긴 게 그 보약? 이게 뭐예요? 숙주향입니다. 가을 보약은 바로 한약재 중 으뜸으로 꼽히는 숙지황. 지황의 뿌리를 여러 번 찌고 말린 것으로 검은빛이 특징. 동의보감에 따르면 맛은 달면서 쓴맛이 돌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 혀를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숙지황. 이곳은 30여 년간 약효 성분을 최대화한 숙지향을 연구 개발해 제조하고 있다는데 건조된 지향을 세척한 후 핵심 기술 들어갑니다. 이 덩치 큰 건 뭘까요? 숙주향을 만들기 전에 건장을 항주에다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골고루 항주가 건장에 흡수되도록. 숙지황 만들기 전에 건지황을 황주의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골고루 황주가 건지황에 흡수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지황을 술에 담가 만드는 숙지황. 이것은 직접 만든 황주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라는데 이때 황주의 재료인 누룩을 보여주겠다는 사장님. 일반 누룩을 쓰지 않고 이 한국근으로 발효한 6가지 한약재를 혼합해가지고 순수 한국근으로 배합 발효시켜놓은 신곡입니다. 고도의 미생물 배양 기술로 탄생한 육신곡은 맛이 좋고 효소작용을 해 소화 흡수를 돕는데요. 이 육신곡이라는 누룩으로 몸에 좋은 술 황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10일 후면은 아주 맛있고 향이 있는 항주가 발효가 됩니다. 48시간 저온 진공 건조를 통해 유효 성분을 최대함은 물론 황주의 발효 작용 덕분에 체내 흡수율을 높여 소화를 돕는 숙지향이 탄생합니다. 거의 수분 90% 이상으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 좋은 한약재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길 바랄게요.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데요. 가을철 어린이를 건강 지켜줄 보약, 여기 있다는데 바로 아삭하고 시원달콤한 가을의 대표 과일, 배입니다. 근데 지금 배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배즙 생산을 배 고르고 있습니다. 가을 제철 과일 배를 이용한 어린이 건강 음료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맘때가 가장 바쁘답니다. 이번에 배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번에 한 180자 들어왔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배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곳. 배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지쳐있는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울 뿐 아니라 기침, 감기 등 기관지에 좋아 어린이 건강음료의 핵심 재료로 선택하게 됐다는데 농축액이 아닌 신선한 원재료를 채집한다는 게 포인트.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 설탕, 방부제, 착색료 등 화학 첨가물 역시 일절 사용하지 않아 원재료 본연의 신선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 배즙의 활용 정정을 알려주겠다는 사장님. 유심히 고르고 또 고르는데 대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래요? 배즙에 혼합되는 한약재입니다. 유금피와 모과, 상대피 등 몸에 좋다는 각종 한약재를 엄선해 배즙에 첨가하고 있다는데요. 한약재들 역시 청정수에 깨끗하게 몸단장을 한 다음 중탕기에 넣고 착즙한 배즙과 함께 섞어준답니다. 대체 한약재를 넣는 이유가 뭘까요? 배로만 충족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영양소를 충족해 주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중탕기 역시 좀 특별하다는데요. 수증기가 솥을 가열해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가마솥 중탕 원리를 적용했답니다. 예전 선조들께서 하시던 그 가마솥 방식을 창안해서 만든 기계고요. 고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가마솥 중탕기로 영양소를 꽉 잡은 배즙. 헬스업 인증받은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포장된다는데 그 시스템 역시 아이들 건강을 생각했답니다. 음료라는 게 외부의 공기랑 접촉하게 되면 세균이나 이런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프로 해서 이제 아예 공기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깨끗하고 정성 가득한 건강음료.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건강음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데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만들고 싶고요. 지금은 어린이 배즙으로 저희가 시작하고 어린이 배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성인용 그리고 노인분들께 좀 더 효능이 있는 그런 음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요즘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10월 16일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